서울대 합격생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독서를 많이 했다. 독서를 많이 했다.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그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보이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기자 TV. 네, 여러분 서울대 가기를 원하시나요? 희망하시나요? 사실 거기를 갈 수 있는 꿀 정보 창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정보를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서울대 입학에 찐 아로리입니다. 아로리라는 뜻은요, 순 우리말로 지식인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요. 서울대 합격생, 이제 파릇파릇한 지식인들을 양성하는 이곳에서 어떤 친구들이 합격했는지 좀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서울대 아로리에서 이렇게 합격생들 인터뷰를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뭐 궁금해하니까 알려드리는 거죠. 아니면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구나. 네, 그렇죠. 잘못된 정보가 많다기보다도 네네. 일단 현재 합격된 학생들의 입으로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려주면 네. 조금 더 학생들이 그 꿈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공부해 나가는데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획이죠. 하는 것 최근에는 같아요. 6명씩을 골라내서 인터뷰에서. 학생이 녹화하고 그리고 뭐 조금 편집해가지고 올려놓는데요. 뭐 원고를 써주진 않습니다. 그 학생이 직접 쓴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제 합격까지 했으니까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긴 한데 문제는 입학사정관의 공식적인 발표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서 그래요? 학생이 내가 이래서 붙었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지 내가 이래서 뽑은 거야는 아니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로리에서 합격생들 인터뷰가 업로드되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합격생들 인터뷰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저희가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다뤄서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6명의 학생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응용생물화학부의 김보민 학생. 응용생물화학부 김보민이라고 합니다. 보민 씨는 어떤 점에서 좀 합격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으셨어요? 질문이 공통 질문으로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공부란 뭐냐? 네. 뭐 학교 생활은 어떻게 했냐? 공부란 무엇이냐? 뭐 이게 하나의 질문이었고, 그다음 과목 선택 관심이 크니까 과목 선택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 면접 관심 크죠? 서울대 보려면 면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6명 학생 중에서 2명은 재지문 면접을 봐서 일반 전형이고요. 나머지 4명은 서류 면접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기회균형이거나 지역균형으로 네네. 합격한 학생들인데 면접 준비 방법이 조금씩 다르겠죠. 네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이런 거 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 하라고 얘기하라는 건 본인도 했다는 뜻이겠죠. 공통적으로 그 6명 학생이 다 강조한 게 독서였어요. 독서예요. 그러면 이 6명 서울대 합격생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독서를 많이 했다. 독서를 많이 했다. 근데 자칫 오해가 요즘에 많더라고요. 왜냐면 학생부에 독서 부분은 항목이 삭제됐잖아요. 그래서 예. 독서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독서를 지금은 교과 세특이거나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뭐 자율 활동 거기서 탐구 활동을 할 때 어떤 참고 자료를 봤다든가 관련된 도서를 읽었다든가 하고 그 책을 써요. 그래서 이 학생이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인지 아닌지 하는 것들은 알 수가 있고요. 네. 서류에서도 알 수 있지만 또 그 서류 확인 면접할 때는 네네. 네가 이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뭘 느꼈고 그 다음에 뭐가 더 하고 싶었고 뭐 이런 것들 물어보면서 학생이 깊이 있게 책을 읽고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그런 성찰을 했는지 하는 걸 네. 확인을 하죠. 독서 항목은 절대 줄어든 게 아니다. 그렇죠. 지금은 모든 선생님들이 어쨌든 학생이 독서를 탐구 활동하면서 했던 독서나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찾아 읽었던 책들을 세특에다가 쓰는데 문제는 너무 독서를 많이 쓰면 교과에서 학생이 달성해야 될 성취 기준이 있는데 그 성취 기준을 빼놓고 독서만 쓰면 뭐가 좀 평가하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독서에 치중하고 진로에 치중하면 안 되고 네. 그 교과가 대부분 있는데 그 네. 안에 이런 탐구 활동하면서 이런 책을 읽었다. 그 정도는. 뭐 그런 정도인데요. 그냥 여러 권의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 책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책을 읽었으면 이 학생의 독서 수준은 이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그 학생이 읽어낼 수 있는 이런 책을 다 읽었다고 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겠죠. 네. 평가에는. 네네. 선생님이 보셨을 때 특징, 이 6명 중에 딱 눈에 들어온 키워드 있으셨어요? 키워드는 진정성이에요. 네네. 어떻게 읽으셨어요, 진정성을?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제 김보민
학생도 서울대 입시에서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입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심을 굉장히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 김보민 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절에 의미 있었던 활동으로 학급 실장, 학급 회장을 했다고, 정교 회장까지 네.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그럼 회장하면 도움이 되나? 리더십 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할까봐 저는 걱정하고 있죠. 아닌가요? 일반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 중에는 네네. 그런 학생이 좀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네네. 일반 전형으로 1,500명 넘게 뽑으니까 네. 그 학생들이 다 학생회장을 해왔겠어요? 예, 아니겠죠. 그렇진 않죠. 예, 예. 근데 이제 지역균형이나 기회균형으로 지원한 학생들 중에는 유난히 학생회장이 좀 더 많아 많은 것 보인다. 같아요. 예, 예. 문제가 시작할 때 학교 예. 다닐 때 의미 있는 활동이 뭐냐 그러니까 나 학급 실장했다, 음. 리더십이 있었다, 뭐 맞아요. 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네네. 핵심은 리더십이라는 데 있고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십은 꼭 학생회장을 한다든가 뭐 학급 대표를 하라는 건 아니다. 그런데 학급에서 행사를 할 때 앞에 나서서 그 행사를 기획한다든가 뭐 그런 거 다 리더십에 속하는 일이라서 꼭 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 서울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회장, 학급실장 하면서 양보와 배려, 나눔과 배려 이런 것들을 실천했다라고 네네. 얘기하니까 예. 그게 이제 태도 면에서 고등학교 어. 생활에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네네.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 과목을 선택할 때 네. 이제 자기가 그 도전적으로 선택을 했다든가 네. 그것을 잘 열심히 해냈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장을 했다고 꼭 유리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학생회장 했다고 그래서 유리하냐? 그건 아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리더십을 자기가 찾아보고 그런 면을 기르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학생이 굉장히 실천적인 학생이구나. 네. 이런 애들이 이런 학생들이 실천적인 학생들이 사실은 학교에서는 보면은 아이들이 믿고 따르거든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책도 읽어보고 뭘 맞아요. 실천하고 예, 노력하고 하여튼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네. 직업 흥미 적성 검사라는 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니까 아이들이 그 내신에도 안 들어가니까 대충 해요. 근데 이 학생은 자기의 적성이 뭔지, 흥미가 뭔지, 아니면 자기는 어떤 직업이 맞는지를 갖다가 진심으로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적성이라든지 진로를 일찍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의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 그때 이제 그 RNA 백신이 막 나와가지고 하여튼 그 전 세계적으로 RNA라는 단어가 한참 뜰 때거든요. 그래서 RNA에 아주 빠져서. 2학년 때 눈이 아주 꽂혀가지고서 생물도 선택하고 화학도 선택하고 드디어는 생물도 화학도 다 같이 선택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그냥 RNA를 갖다 직접 최첨단에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응용생물화학부도 좋겠다라고 하면서 의대 지망해서 이쪽 응용생물로 바꾸는 학생이거든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학생도 서울대에서는 뽑는구나. 능력만 되고 실력만 된다면. 예. 그래서 의대나 이런 데 처음에는 막 목표를 크게 잡으니까 아이들이 그러다가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은 서울대가 싫어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실력만 있으면 무조건 뽑으니까 그런 진로가 바뀐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좀 논란이 있는데요. 그게 서울대에 이제 가기 위해서는 네. 뭐 진로를 일단 결정해라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까지도 계속 의대였으면 아마 안 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학생이 자기의 진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1학년 때 의대 갈까 하고 마음 먹었지만 2학년 때부터 꾸준히 응용생물화학부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으니까 예. 얘는 진심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건데 근데 3학년 때까지도 의사였다면 안 뽑을 가능성이. 안 뽑지 않았을까요? 서류 안 통보 안 됐을 것 같은데. RNA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얘가 예. 2학년 1학기 때부터는 이쪽으로 빠진 것 같아요. 네. 학교생활교육부가 아마 2학년 1학기 생물시간서부터 네네. RNA 쪽으로 다 의대로 돼 있는데 뒤늦게 바꾸면 안 뽑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과를 공부하고 싶은 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금년에 서울대 지원자 수가 늘었어요. 네. 작년 올해 서울대 지원자 수가
수시 지원자 수 늘었거든요.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그 많이 늘어서 오고 싶은 학생이 많은데. 그리고 그 서울대 가기가 쉬워졌다는 건 전체적으로 인원수의 얘기지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 자체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관리도 해요, 서울대 방식으로. 그렇게 원하는 학생이 있는데 얘를 뽑아 놓으면 얘는 아마 재수할 수도 휴학하고 있고. 예. 의대로 갈 거야. 예. 그러면 뽑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만약에 원장님 그 친구가 진짜 똑똑해도요. 진짜 똑똑해도 그걸 안 하겠다는데 뭘 뽑아요. 와 그렇구나. 그냥 걸쳐놓고 난 딴 데로 갈 예. 거야라고 내신 얘기하면 퍼펙트해도. 다른 사람의 진로를 막는 거죠. 그 아이들이 면접을 볼 때나 만약에 서류가 통과됐으면 진로를 바꾼 것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얘기하지 말고 예. 어떻게 고민해서 바꿨는지를 예. 좀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라. 그러면 지금 경제학부의 서영 씨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부 이 친구는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경제학부 이사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장서영입니다. 이 네. 부분에서 이 친구에 대한 합격선을 왜 합격했을까요? 공동교육 과정을 이용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적극적으로 국제경제라든지 국제정치 같은 학교에서는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네. 진로 선택 과목이고 여기 전문교과, 있는 친구 같죠? 전문교과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여튼 선택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그 같은 관심을 가진 아이들이 이제 많이 그 지역에 선택을 했을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자기가 상당히 그 관점을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이 학생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진로뿐만 아니라 그 공부를 갖다 폭넓게 하려고 노력을 한 학생이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진짜 학교에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구나.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그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보이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사실 고교학점제 때문인데요.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되면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돼 있어. 그럼 이 친구처럼 공동교육과정을 어떻게든 활용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다른 과목을 통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그게 입장이 좀 달라졌는데요. 네네. 그 얘기하기 전에 현재 이 장서영 씨가 들었던 공동교육과정에서 국제경제, 국제정치 같은 과목을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입시에 영향을 미쳤을까? 네네. 아니면 본인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만 하는 걸까? 걸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세요? 공동교육과정에서 들은 것을 예, 예. 크게 중시하진 않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네네. 이 학생이 생명과학을 들었는데 네네. 이제 생명과학을 들을 때 의대 지망자들 때문에 생명과학 성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선택했다 이런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그런 학교였다면 네네. 그렇다면 구성원이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애들이 같은 구성원 안에 있었을 거고 그리고 학교 규모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학교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없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했어요와 관계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는 학교에서 하면 되지 뭐하러 밖에 나가서 하냐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 게 이제 친구들과 만나서 토론했다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로 얘기하는 건데 아마 전체적으로 이 학생이 교과 190학점을 들었을 텐데 플러스 알파로 더 들었을 거예요. 네, 이거를요. 네. 네, 그래서 보통 남들이 잘 안 하는 방식으로 네네. 좀 더 한 거죠. 네네. 호기심이 있었구나. 네. 토론을 해서 토론 경험이 있구나. 뭐 네, 그런 그 정도 정도로? 얘기인데 그 경험은 학교 안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 학생에게 중요한 건 아니다. 네. 즉 학생회장이 했기 때문에 붙은 게 아니듯이 학교 교육 과정이 아닌 공동 교육 과정을 공부했기 들었다고. 때문에 붙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 예. 근데 이 학생은 이제 그거를 부각한 거죠. 예, 본인 생각했을 때는. 공부했다는 것을. 예, 그것보다 아마 다른 부분 전반적으로 학업 역량이 뛰어나고 네. 예컨대 뭐 미적분을 했어요, 뭐 생명과학을 했는데 거기다 의미를 뭐라고 부여했냐면 제가요 그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이 있잖아요. 근데 과학은 사실 판단이고 인문학은 가치 판단인데 네.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었어요. 공부하고 싶었어요. 뭐 이런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예. 아마 학생부에 있었던 얘기가 아닐까. 그리고 저는 명언 제조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서영 씨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송승헌 씨도 이런 얘기했어요. 서울대학교 직원경과학부 이사학번의 송선이라고 합니다. 공부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는 과정. 네. 왜 이렇게 합격자들이 네. 너무 명언이 많죠.
어마어마하죠. 송승헌 씨는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으셨어요, 원장님? 지구환경과학부 송승헌 씨는 네, 일단 실험을 좋아했다. 맞아요.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네네. 부작정으로 실험을 했고 뭐 네, 팀원과 같이 이제 실험했다는 거죠. 네네. 공부에서 이제 나아가는 게 이제 탐구, 개념 원리를 가지고 그다음 탐구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서울대 준비하는 학생한테 해주고 싶은 말로 남긴 말이 내가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생활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그렇게 되면 공부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여기면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 공부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공부하면 도파민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공부할 때 도파민 안 나오고 짜증이 나오면 네, 뭐 그만해야 의대든 될까요? 서울대도 못 갑니다. 공부가 좋아야지 한다는 예, 거죠. 예. 네. 근데 그냥 공부 좋아요라고만 써놓고 실제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성적 보면 알죠. 아, 성적과 세트를 보면 그러니까 알죠. 성적과 세트로 보니까. 네. 그 지구환경과학부 송승헌 학생이 이제 그 지원 동기를 자기가 짤 때 처음에는 막 그냥 물리학에다가 뭐 고전역학, 현대역학 해가지고 엄청나게 했던 뭐 자기 노벨상을 받겠다 천문학을 해서 그렇게 한번 뭐 자기를 돋보이고 부풀려 보이기 위해서 그냥 한껏 그 공작이 날개를 그 깃털을 갖다 치켜 올리듯이 한번 멋지게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잘못 짜면은 내가 더 당할 것 같아. 그래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자 해서 지원 동기를 그냥 소박하게 자기가 있는 그대로 보여줬대요.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면접장에 가서 떨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예, 서울대라면은 교수님들이 다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거의 그 수준 학생들을 갖다가 대학교 1학년서부터 박사과정까지 그 맨날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딱 보면은 아, 이 학생이 진심을 얘기하고 있구나. 아, 얘가 여기까지 공부했구나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막 그냥 부풀리려고 하고 너무 크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한 것만 그대로 잘 보여줘도 서울대는 충분히 그 교수님들 이해를 해주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는 자세만 잘 보여줘도 예.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당한다. 기본 전제가 내신이 좋아야 된다. 네. 송승헌 씨는 일단 실험을 했는데 문방구에서 도구를 사서 했다고 그 말에 그 뭔가 영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해봤다는 게 중요한 거지. 와. 뭐 실험 결과가 멋있었어라든가 네네. 뭐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부 장서영 씨의 마지막 이야기. 거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학업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공부하지 말란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공부는 하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예.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밴드부를 결성해서 무대에 오른 적도 있고 또 주차장 맨바닥에 누워 떨어지는 별똥부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읽던 소설이 너무 재밌어서 야자 시간 내내 읽던 소설만 읽었던 적도 있고 야자 시간에 친구들과 야구를 보다가 선생님께 혼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른이 된 내가 사무치게 그리워할 나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고등학교 생활을 떠올려보면 모의고사 점수나 수학 시험 몇 개 틀렸는지 이런 것보다도 당시에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던 사소한 기억들만 생각이 납니다. 물론 학업이 최우선시 되어야겠지만 이 말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 하지만, 뒷받쳐줬으니까 됐겠죠? 가끔은 이름조차도 멋진 낭만을 쫓아가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네. 공부를 진짜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 일탈할 때 일탈하는 게 좋은데 예. 예, 그러나 일탈 끝엔 다시 공부로 돌아와서 공부할 때가 행복했어요를 네.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인 거죠. 울림을 주는 메시지와 함께 두 분의 조언이요. 서울대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입시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정보가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께 귀한 조언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자 TV